기자쇼 만주영입니다. 오늘은 초유의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한 최동석, 박지윤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두 사람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입니다. 2009년 결혼 후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고 현재는 이혼 조정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의 여성 지인 A 씨를 상간녀로 지목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재 이 소송은 제주가정법원 가사소송 2단독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동석 씨는 SNS 글을 통해서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고 사실무근이다. 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동석 씨 역시 지난 9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박지윤 씨와 남성 B 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야말로 맞소송입니다. 박지윤 씨와 B 씨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났다는 게 최동석 씨의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지윤 씨의 입장은 B 씨와 불륜을 저지를 수 없는 사이라는 건 배우자도 제 지인들도 모두 안다면서 너무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 도대체 이를 통해서 양측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건 무엇일까? 두 번째,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단서를 계속 붙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두 사람 모두 결국은 누구 한 명 응원받지 못하고 대중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들의 입장이 중요하죠. 최동석 씨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한경닷컴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두 사람 다 핵심은 뭐냐? 지금 상간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 그냥 막연하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상간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동석 씨는 소송을 당한 여성은 지인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여성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2월 박지윤 씨의 부재 상황에서 아이의 등교를 두고 박지윤 씨 지인과 언쟁이 있었고 내가 아이 아빠이니 등교시키겠다고 하자 박지윤 씨의 지인이 아이 앞에서 당신이 아이 아빠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박지윤 씨의 지인과 제가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일부 목격했다고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오셨고 그래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과정 설명은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등교문들을 두고 최동석 씨와 박지윤 씨의 지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이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걸 봤습니다라고서는 최동석 씨에게 DM을 보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 설명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지요. 자, 다음 이야기 들어볼게요. 알고 보니 A씨가 아나운서 시절부터 친했던 지인과 친구 사이였고 그들 부부와 함께 여러 모임도 가졌다. 그걸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즉 A씨와 이 목격할 당시에 그렇게 친했던 관계는 아닌 것을 보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고 보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DM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나운서 시절부터 친했던 지인과도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부부와도 여러 모임을 가졌다. 그 부부와도 모임을 가졌다. 이거는 건전한 만남이었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SNS에 그걸 올렸다. 즉, 우리 관계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만나는 관계였지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동석 씨와 A 씨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찍힌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에 공유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은 그거 이미 알고 있다. 유명 브런치 카페 앞에서 찍힌 건데 당시 힘내라고 어깨를 두들기는 장면이 찍힌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있어 보이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힘내라 하고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이었다는 게 최동석 씨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떳떳하다. 이걸로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지윤 씨가 낸 소송은 성립이 안 된다. 이성적인 사이도 아닐 뿐더러 설사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난 거라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전 개인적인 느낌은 뭔가 개운치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이혼 소송 중이죠.
그리고 본인은 얼굴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이죠. 그러면은 이혼 소송 중에는 작은 어떤 것도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욱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성적인 사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정을 합니다. 이성적이라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난 거라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최동석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이거를 단정질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깨 두드리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상간 대상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것도 맞습니다. 어깨를 두드린다. 이게 실제로 어깨를 두드리는 과정인지 아닌지는 본인은 알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두 사람은 상간 관계다라고 입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하지만 박지윤 씨는 소장을 냈죠. 그러면은 소장을 통해서 박지윤 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어떠한 근거를 제출했는지는 지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박지윤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남성 B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접수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의 엄마고 본안과 다르게 상간소송은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미뤄왔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B 씨에 대해서는 소송 중인 내용이라 자세하게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본인은 이성적 관계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만약 그렇더라도 이거는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난 거라 위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데 남성 B 씨의 경우는 박지윤 씨와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난 것이라는 게 최동석 씨의 주장입니다. 자, 다음은 그럼 박지윤 씨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 중 결코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리고 최동석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비열한 짓이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대응 한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를 수 없는 사이라는 건 전 배우자도 제 지인들도 모두 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간 피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 제 오랜 남사친, 즉 남자 사람인 친구라는 거예요. 미국 여행을 한 부도덕한 아이 엄마가 되어 있는데 당시 출장길에 미국에 살고 있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를 만난 걸 최동석 씨도 알고 있었다. 그 친구와 저는 그런 이성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언론에 이를 자극적으로 유포하는 건 정말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SNS에 올리는 주어 없는 글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유튜브 가짜뉴스에 완전히 불륜을 저지르고 혼인기간 중 외도를 한 사람으로 돼버렸다. 제가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홀로 싸우면서도 한 번도 제 입으로 불륜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건 저희 이혼에 대한 기사가 단 하루라도 안 나서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길 바라서다. 그래서 변명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저만 이렇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아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진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저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조차 엄마가 화나지 않느냐, 엄마는 왜 해명을 안 하느냐 하더라고 울먹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저는 정말 진흙탕 싸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흠집내기 소송이나 언론 플레이를 한 적도 없다면서 오로지 저희의 이혼이 방송이나 기사거리로 소모되지 않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랄 뿐이며 이 한마디를 참고 참다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살아갈 앞날을 위해서라도 부도덕한 엄마는 되고 싶지 않고 제가 스스로 떳떳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B라는 남성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최동석 씨도 알고 있다는 게 박지윤 씨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닌지 실질적으로 상간 관계인지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최동석 씨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윤 씨는 제 주변 지인들도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주변의 증언, 즉 그 사람과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그들의 그런 입장을 담은 그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극한 대립을 보이는 걸까를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는 양육권 때문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 대해서 애틋함을 드러내면서 양육권을 원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양육자로서 더욱더 적합하다는 걸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2월에 있던 법원 가사조정을 통해서 박지윤 씨가 임시 양육자가 됐고 최동석 씨는 면접 교섭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혼 조정, 이게 결렬될 이유에 대해서 최동석 씨는 양육권과 관련해 박지윤 씨는 단독 양육, 상대는 한 명씩 나누어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 쌍방 의사가 달라 결렬된 것이다. 이는 법원 문서로 남아있기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 즉,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달라서 결렬된 거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최동석 씨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본인들이 얘기하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아이들 때문. 근데 그것이 바로 그 두 사람이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는 말을 하는데 정작 SNS를 통해서 아이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 이미 인터넷을 활발하게 하고 스마트폰도 갖고 있을 거고 댓글도 다 보죠. 근데 두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제3자들, 대중들이 볼 때, 언론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아닌 아이들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두 사람의 주장이 어불성설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혼사건 전문가 양소영 변호사가 10월 4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은 정신 차리세요. 이현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었습니다. 왜 정신 차리세요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제기한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정말 초유의 사태란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SNS로 표시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없을 수 없다. 이걸 서로 비난하고 공격해서 더 크게 만드는 게 맞는지,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닌가. 두 분이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 영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간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냐는 이 질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서 결정적 사유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저는 두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두 아이는 지금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케어가 필요하죠. 즉,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더 원하는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의사는 충분히 밝힐 나이라는 거죠. 오히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은 부모와는 따로 살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가 덜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결정권은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결정적인 발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다 지금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언론과 여론은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죠. 결과적으로 두 아이에게 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싸움, 이 다툼, 가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재판에서 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방송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 파탄의 책임자구나 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더욱더 극도로 대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거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법원만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제3자가 지금 이 순간에 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저는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은 아이들을 위한 거라지만 절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두 사람만의 싸움으로 가야지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